여러분들 다른 거는 전혀 못하고 공부만 잘하는 케이스들 가끔 보시죠. 어떠세요? 사귀고 싶은 사람입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엄청 무능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 사회 병폐는 공부만 잘하면 높은 지위에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실 사회적으로도 전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경험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일도 잘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적인 능력도 아주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제가 교수다 보니까요, 제가 이게 제 주변에 있는 교수들을 좀 욕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솔직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집도 꽤 잘 살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대학 졸업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유학을 갔다 왔어요.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됐어요. 지금부터 교수 생활을 쭉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만 해요. 사회 경험이 제로예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이분이 유능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능하다고 진짜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대학 교수라고 하면 다 높이 평가하죠.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본 많은 교수들은 정말 무능한 경우가 아주 많아요. 현직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 맞아, 저 사람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아. 그래요. 여러분들의 감각이 맞습니다. 자, 집에서 형광등이 나갔어요. 형광등을 갈 줄 몰라요. 회사에서 인사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개선해 갈 줄 몰라요. 자기 전공이 아닌 다른 어떤 영역의 일을 처리해야 돼요. 완전 젬병이에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꼭 교수가 아니라도 이것도 은행원 되신 분들 제 얘기 때문에 화내시거나 그러시지 마세요. 일부에 대한 얘기니까.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털컥 취직이 돼서 일생 동안 은행 업무만 하고 산 거예요. 그거는 은행 업무와 관련된 어쨌든 공부를 계속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죠. 은행원으로서 퇴임을 한 다음에 집에 갔더니 심지어는 세탁기를 돌릴 줄 몰라요.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삶을 삽니까? 당연히 요새는 50대 중반이면 다 은퇴를 해버리니까 적어도 80 정도 될 때까지는 정말 청년처럼 창창하거든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는데 은행 업무를 제외하고는 완전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유능한 분이세요? 무능한 사람이세요? 무능한 분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만 열심히 해서 무능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정말 저는 간절하게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 제가 부탁드린다는 건 조금 건방진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정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마시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요, 인지적 학습과 경험적 학습이라는 개념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전문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파생된 어떤 개념을 또 이해하고 어떤 전문적인 부분의 방법을 이해하고, 여기까지는 인지적 학습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인지적 학습의 내용을 더 확장시키는 것은 경험적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공교육 체계에서요, 경험적 학습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 교과 과정에 경험적 학습을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실에다가 아이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교실 안에서 공부하는 게 전체 교육의 한 9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지학습을 중심으로 하기 마련이고, 그게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도 대학 가서부터는 경험적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는 인지적 학습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제가요, 대학원에서 경험한 거, 이건 사실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대학원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등을 많이 해가지고 경험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손재주가 있고 일머리가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서고 하나를 정리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손재주가 좋고 일머리가 좋은 친구니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서는 쭉쭉쭉 작업을 빨리 진행하고,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이런 친구들한테 너 일머리가 엄청 좋다는 거 혹시 알고 있니? 이렇게 자주 물어봐요. 네 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머리는 어떠니? 그러면 공부머리는 저 완전 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서고를 정리한다 그러면요, 제가 전공하는 학문 분야에서는 거기에 있는 도서가 됐건 기록이 됐건 그것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쭉 파악한 상태에서 큰 틀의 분류 체계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러면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분류체계에 맞게 재정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목록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목록 같으면 목록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서 뭐 한 5개 요소로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타이틀 쓰고 저자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기본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것에 맞춰서 이제 일을 빠른 속도로 쭉쭉쭉쭉 진행을 하죠. 나중에 정리된 다음에는 레이블도 붙여야 되니까 레이블을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해서 어디다 붙일지 붙이는 방법은 레이블지를 사가지고서 인쇄기에 걸어서 할 것인지 손으로 쓸 것인지 기타 등등 이 디테일들이 다 계획에 쓰고 그 계획에 쓴 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머리거든요. 이걸 하는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리와 기술이라는 대학원 수업이 있잖니? 이게 이제 분류체계를 만드는 게 정리에 속하고요. 기술이라는 건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래서 목록을 만드는 그런 영역이에요. 너가 여기서 경험한 것을 수업을 들을 때 연상하면서 한번 들어볼래? 이해 강도가 굉장히 깊어지고 내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 하게 될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학문을 해봐라. 이렇게 제가 자주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이요. 기가 막히게 먹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우리 대학원에 들어올 때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지 하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나의 경험치의 능력 또 경험의 세계에서 내가 그 일을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학습 능력하고 직결되는구나. 내가 이런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지적 학습을 훨씬 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나의 것으로 소화해서 나의 방식으로 소화해서 공부를 엄청 잘할 수 있구나 하는 걸 한 번 깨닫지 않습니까? 그 뒤로부터는 공부에 재미가 붙어서 쭉쭉쭉쭉 해나갑니다. 자, 한 가지 얘기를 제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한국보다 일본이 엄청 심한데요. 제가 유학을 동경대학에서 했어요. 좋은 대학에서 했죠. 일본에서 매너랍시는 친구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동경대학은 한국보다 훨씬 이 편중 경향이 강해서요. 저의 관찰에 의하면 10명 중에 1명이 아예 들어올 때부터 리더예요. 이 친구들은요, 공부 당연히 잘하죠. 공부만 잘하는 줄 아세요? 술도 엄청 잘 먹어요.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노래도 기가 막히게 해요. 사람 관계 아주 좋고요. 배려심 좋고요. 심지어는 스포츠를 거의 대부분 잘합니다. 소위 이런 친구들은 만능이라고 그러죠. 이 만능의 친구가 10%가 안 돼요. 이 친구들이 동경대 안에 있는 다른 학생 동료들을 쭉 끌고 갑니다. 이거는요,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동경대 와세다 등의 출신들이 일본 사회 정계, 재계, 학계 사회 일반을 쭉 리드해가고 그 리드에 일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순종적인 거. 그래서 일본이 어찌 보면 사회 운영이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지만 힘있게 체계적으로 쭉 밀고 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이것은요, 그 10%가 안 되는 리더들의 역할에 의한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부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라서까지. 그러니까 경험적 학습 체계가 매직에 깔린 상태에서 인지적 학습을 해내는. 그러니까 대충 아는 게 없어요. 하면 완전히 이해하고요.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말할 줄 알고 실행할 줄 아는. 그러니까 경험적 학습과 인지적 학습이 잘 융합되어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을 몸에 체현하고 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친구라는 거죠. 우리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경험적 학습을 정말 중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LED로 된 등을 갈 수 없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할 줄 모르니까 인터넷에서 사서 자기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거 그런데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같이 갖춘 사람만이 비로소 진정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오늘 정말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일머리 좋은 사람이 되도록 평소부터 신경 쓰셔야 돼요. 아, 나는 공부를 꽤 잘해.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해도 돼. 엄마가 집에서 설거지도 안 시켜. 청소 물론 안 하지. 내 방 치우지 않지. LED 등 가는 거 그걸 왜 내가 해야 돼? 나는 공부 잘해서 내가 하는 전문 영역만 잘하면 돼. 여러분들은요, 자유롭고 정말 주변의 사람들을 의미 있게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공부도 함과 동시에 일머리가 아주 발전된 사람으로 나의 일상에서 평상시에 노력을 하고 살 거야. 공부는 언제 합니까? 네. 그런 일을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거꾸로 집중적인 공부가 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균형적인 학습의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에 붙은 경험적인 능력, 말 그대로 산 지식들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지적 학습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몸으로 다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독서입니다. 독서는 추체험이라고 그러죠. 독서를 통해서 마치 그런 체험을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야말로 우리에게 넓은 경험을 가능케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 통해서 추체험 적극적으로 하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책에서 어떤 결론을 메시지로 던지고 있어요. 그 메시지로 던질 때 앞부분에 주로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 케이스 있고요. 사례를 상세하게 들어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는 소설을 읽을 때처럼 상상을 하세요. 마치 내가 추체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경험폭을 넓혀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경험 지식을 몸에 붙이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렇게 첫 번째 일 잘하는 사람이 돼서 많은 경험을 직접 하는 것, 두 번째 책을 통해서 추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많이 몸에 갖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에피소드를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어떤 이벤트에 대한 기억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요 기억들을 인지적 학습을 할 때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엄청 전 세계적으로 팔렸죠. 이유가 뭘까요? 철학을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세팅해 놓고, 다시 말해서 경험적인 학습 방법이죠. 기차가 선로가 있는데 이 선로로 가면 저렇고 이 선로로 가면 저렇고, 자, 공리주의라는 건 이런 것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험적 지식을 인지적 학습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꼭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공부해요. 자격증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할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공부를 해서 알아맞히기 대회거든요. 법학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뭐 소방관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공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연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방법 공부를 해. 그러면 내가 소방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추체험적인 상상을 하면서 그 내용을 공부하면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공부 방식, 다시 말해서 경험적인 학습과 인지적인 학습을 항상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공부의 효과도 높이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멋지게 만드는 정말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경험적 학습과 인지적 학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인식과 특히 경험적 학습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적극적인 댓글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